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페어 트레이딩은 한번 언급을 했고, 그리고 ACCC라는 이제 호주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어, 그런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단체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살고 있어도 뭐 경찰서 갈 일도 아니고, 뭐 사례를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2017년 5월 달에 제 부모님과 제 여동생 부부 가족을 이제 호주로 여행을 오게 됐어요. 초대를 해서 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숙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짜고 자동차 렌트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열흘 정도 렌트를 한 것 같아요. 보시는 이 차예요. 12인승짜리인데 하이에이스라는 차예요. 이거를 제가 사건 개요를 쭉 말씀드릴 거고,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왜 페어 트레이딩과 ACCC를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를 정확한 상호명 같은 게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동해안 차량 대여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동해안 차량 대여 업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유명한 다른 한국에서도 알 법함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있는 그 차 렌탈 회사보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불 정도 저렴했어요. 열흘 정도 빌리는데, 이 차량이 12인승 차량을 빌리는데. 그래서 전 주저없이 거기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해서 제가 가족들 마중을 나가서 이 차량 픽업을 하러 픽업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좀 불편한 점이에요. 가격이 싼 만큼 그건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시 정도에 픽업을 해서 거기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어디로 오라라고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해요. 차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야 돼요. 사람이 엄청 몰릴 때는, 공항은 좀 아침 시간에 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 거리고 10분 15분, 그리고 차가 안 막히면 5분이면 가요. 근데 10시에 픽업을 오기로 했는데, 뭐 제가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한 건 10시 반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 사람 부킹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업계 픽업 서비스는 생각하지 않고, 시간 서비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서 오명 실어 나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깐난쟁이, 조카가 깐난쟁이였어서 애기도 있고 5월달이면 춥거든요, 호주가. 그래서 그 운전자에게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컴플레인을 살짝 했어요. 나도 이렇게 예약했는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뭐 운전자 자체가 뭐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다, 본인은 이렇게 사람만 실어 나를 일을 할 뿐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다. 거기부터 좀 낌새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든 게, 아 그래, 한 1200불 1300불 들걸 한 1070불 정도로 제가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1050불 1070불. 그래서 그 정도 갭 정도의 이거구나, 차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좀 늦게 가서 차량을 이제 빌렸어요. 이 차량을 빌리게 되면 나와서 컨디션 체크를 한 거예요. 뭐 스크래치는 있는지 없는지, 뭐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짐 싣고 저희 가족을 싣고 다 이동을 하는데,
식사 아침인 출출하고 이제 아점 겸해서 맥도날드를 들르게 돼요. 근데 거기 제가 사고를 쳐요. 이렇게 후진도로 주차를 하다가 이게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렌터카는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깡통 차 옵션이 없는 차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없고 제가 이런 밴을 잘 운행해 보지 않아서 거리감이 없어서 맥도날드 간판 이 위에 있는 거에 맥도날드 적힌 이렇게 적힌 거에 콩 하고 여기 찍혀요. 여기 찍히니까 이 유리가 다 나가 버립니다. 그때 상황이 제가 10시에 픽업을 했으면 12시에 이게 와장창 나가 버린 거예요. 이 차 픽업하고 저희 집까지 오는데도 한 40분 50분 걸렸고, 그리고 와장창 1시간 뒤에 깨졌네요. 그리고 이걸 리턴하러 돌아가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기예보에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애기도 있고 여기가 횡한이 뚫려 있으면 추울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게 돼요. 그 동해안 서비스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연락처가 대표 번호가 없어요. 뭐 1800 서비스 번호도 없고 그냥 모바일 번호, 시드니 제가 픽업한 그 오피스가 모바일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대표 번호가 이제 브리스번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연락해서 받아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하니까 그럼 차를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70불이에요. 제 기준 1070불에 차를 빌렸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1010불이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차량이 파손됐을 때 1000불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보험, 이게 보험료가 그때 한 200불 상당의 보험료를 제가 냈던 것 같아요. 200불 상당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뭐 차가 와장창 뭐 반파가 나든 상관없이 1000불까지만 제가 내도 되는 거, 10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0불 내놓고 800불만 내면 차 수리비는 이 이상의 금액이 나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뒤에 거기 찾아갑니다. 차를 픽업했던 곳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이만저만 해서 이거 반파가 됐는데 이걸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고 안 할래? 그러면 이게 산수로 계산하면 70불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와서 여행하고 그날 이제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야 될 상황이라 제가 이 12인용이 아니라 8인용으로 8인승짜리 밴으로 바꿔요. 그때 비용이 뒤에 제가 이메일 주고 받은 데 나올 텐데 정확한 금액이 제가 한 720에서 750, 그건 메일 주고 받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000불까지 채워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을 돌리고 내가 2시간 쓴 건 비용은 안 내도 되니까 낼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70불에서 750불이면 제가 680불만 낸 거예요. 680불 내고 8인용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잘 탔어요. 잘 타고 이제 차를 끝마치고 돌려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 유리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 차량 고치는 쿼테이션이 나오면 저한테 준다 그랬어요. 이게 비용이 얼마 들고 네가 뭐 더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1000불 이하라면 제가 돌려받는 겁니다. 수리비가 만약에 500불이다. 그럼 나머지 500불은 저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제가 1000불은 냈잖아요. 보험 포함해서. 근데 차를 맡기고 돌아오면서 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쭉 얘기를 해요. 쿼테이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괜히 손해받은 느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 반납하고 온 날 전화를 시도를 하게 돼요. 다시 그 본사 뭐 모바일 번호 있는 대로 연락하고 다 연락했는데 뭐 진짜 서비스가 속된 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냥 쿼테이션 주면 끝날 거예요. 1000불 넘어가는 쿼테이션 저 주면 일이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 이 유리 하나 깨지는데 돈이 얼마나 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모터도 있고 이 백으로 여기 와이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터까지 갈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는 받아야 되겠네요. 쿼테이션을. 근데 거기서 응대하는 게 가관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시드니에 한 2번, 3번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담당자 쫄라서 통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건 개요예요.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2,070불짜리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바꾼 8인용 승차 차량에 이 영수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다 처박아 놓고 못 찾는 상황이었어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잘 놓다 놓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식구들을 챙기느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끊어서, 예,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여기도 있네요. 메일 내용에 얄링 했다고 그래 전화를 끊어버렸다 라고 해가지고 사건 개요를 쑥 썼네요. 9시에 픽업을 했고 1015불이네요. 그리고 10시에 깨졌고 11시에 하고 770불의 차를 빌려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개요입니다. 쭉 빌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고침 비용이 얼마냐? 이 1000불이 넘냐? 라고 이제 보냅니다. 여기 화낸 거에 빡쳐서 보냈지만 일말의 희망을 안고 보냅니다. 그때 이메일 왔는데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그때 마크였던 거예요. 이건 커스터머 센터에 제가 이메일 보낸 거고 커스터머 센터 직원이 마크라는 사람에게 메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크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치겠는 점이 미치겠는 점이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너 499불 50센트를 내야 돼 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다다음날 메일이 왔거든요. 차 반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1000불 안에서 수리비가 덜 들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친구는 야 너 돈 이게 더 나왔으니까 돈을 더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수리비가 정말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유리가 깨졌어요. 이 유리가 깨지고 여기가 콕 찍혀서 이 모서리 와장창 요 유리만 나갔거든요. 제가 이거 기능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케이 다 좋아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 와이퍼가 안 됐다고 치자고 100번 양보해서 이 전체가 다 나갔다고 치는데 메일 내용 보시면 야 너 수리비 2669불 나왔어. 200만원 넘게 수리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창문 갈고 와이퍼 가는데 거기다가 야 그때서야 먼저 이게 돈이 더 들면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접촉을 해야죠. 반납하기 전에. 돈을 더 내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메일로 제가 보내요. 그래서 사건 개요 설명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돈을 어디 더 보내야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이전 이메일을 기다리다가 안 와서 다시 로이드라는 대표 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도 메일 읽고 저한테 보낸 상황이고 로이드한테도 가서 다시 또 메일이 저한테 온 상황인데 얘네들도 다시 또 골 때립니다. 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네가 낸 돈이 이만큼이고 네가 낸 돈이 이만큼인데 너 차량 빌렸고 요만큼이 이제 차량 빌려서 리턴 한 거는 액세스피가 포함된 렌탈 금액이고 771불은 네가 다음에 빌려간 돈이니 228불 내라는 거예요. 금액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550불 500불 내라 그래 놓고 메일 보내니까 엉망진창이게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메일을 쓰는 게 설명을 다시 했어요. 다시 이전 메일 보면 아니까 다 이거 그 리플라이로 다 볼 수 있게 참조 넣어서 다 보내는 거거든요. 뭐 쭉 하고 쭉 얘기하고 뭐 차치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너 돈 더 달라고 그러면
I would report fair trading at ACCC.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랑 이거 컨슈머 단체, 요 법정 ACCC라는 단체에 리포터 진정서 낼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메이들은 항상 하루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왔던 게 바로 답이 와요. 답이 바로 합니다. 개략적인 얘기는 그때서야 시드니는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더라. Please ignore the previous request for payment. 그러니까 전에 너에게 요청했던 금액은 잊어줘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낼 때 폼 같은 걸 저한테 보냈어요. 크레딧 넘버 보내서 리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이 금액 네가 사인해서 보내면 걔네들이 크레딧 카드로 돈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무시해달라, 잊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인보이스 어딨냐, 쿼테이션 피 어딨냐, 야 1000불 이하로 나왔으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걔네들이 그 차량 약간 2666불인가요? 9불인가요? 그 인보이스랑 다 줍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예,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뭐냐, 이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는 건데, 너무 이게 여행자들 그리고 국외에 계신 분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섬뜩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비용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걸고 넘어질라 그러잖아요. 228불이건 뭐 이거 500불이건 간에, 제가 만약에 해외에 살고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그 렌터카를 할 때는 호텔 체크인 할 때 그 카드 긁어 놓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카드를 긁어 놔요. 그래서 교통 벌금이나 주차 요금 딱지나 그리고 톨비 같은 거 나오면 거기로 다 청구해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날라오니까 이것도 까딱하면 떼어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떼어갈 거예요. 그래서 렌터카 하실 때 이거는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뭐 썰이 길었는데, 페어 트레이딩이란 요령, 호주 내에서 페어 트레이딩과 이 ACCC는 얘네들도 골치 아파요. 수사 들어가고 증거 자출해야 되고, 뭐 지네들이, 제가 진상 고객이고 얘네들이 일을 똑바로 했어도 얘네들은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못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진상이 아니고 제가 피해를 보고 얘네들이 잘못했으면 얘네들 벌금 크게 물어요. 라이센스까지 날릴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최대 맥시멈.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부당한 일, 호텔에서거나 렌터카나 뭐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여행 중에 서비스를 받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을 때는 페어 트레이딩과 ACCC를 언급을 꼭 하세요. 나 이거 사안 얘기해 보다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시면 나 이거 리포트 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조금 무시하는 쪽에서 조금은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여행하실 시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서비스에 관련해서 꼭 이 페어 트레이딩과 ACC는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해안 차량 대여 서비스는 비추천입니다. 금액은 뭐 일수에 따라 틀리지만 한 10% 정도 싸잖아요. 그게 일수가 길수록 커지니까 그냥 그 10%는 다른 데 가서 서비스 피라 생각하시고 해피하게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항 내에 있는 렌탈 서비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서비스가 좋아요. 좀 제가 자만했던 것 같아요. 호주에 있다고 이런 거를 당했을 때 뭐 나는 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항 내에 있는 차량 렌탈보다는 그냥 막 저렴한데 제법 규모 있는 걸 찾았더니 뭐 이런 걸 당했네요. 그래서 뭐 호주에 즐거운 여행 하시고 자유여행을 하시게 되면 페어 트레이딩 ACCC는 단어만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막 썰렁썰렁썰렁 뭐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 저 지금도 잘 못하고요. 썰렁썰렁썰렁 뭐 얘기를 할 때 I'm gonna report fair trading and ACCC라면 말이라도 천천히 해주려고 그러고요.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 해당 사항은 호주에 사시는 분은 물건 살 때는 ACCC입니다. 물건 샀을 때 페어 트레이딩은 일과 관련해서 업무에 부당한 대우 이건 페어 트레이딩이고요. ACC 이거 뭐 둘 다 그러니까 서비스도 페어 트레이딩이 관할을 하긴 하는데요. 좀 제가 받은 느낌은 물건을 사고 팔고 이쪽은 ACCC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부당한 대우는 페어 트레이딩 쪽이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거든 요 두 가지는 항상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행 마치면 떠나버리시잖아요. 여길 떠나버리니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뭐 저같이 억울한 마음이 들진 않고 설명이라도 충분히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메일로 오고 가는 점이 있고 국제전화 할 각오가 있다 하시면 대부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떠나고 나면 아씨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할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저보다 훨씬 더 비용이 크고 그리고 비용이 저보다 작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니까 충분하게 이건 보상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호주 내에서는 페어 트레이딩과 ACC를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